내 친어머니 이름이 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며느리 은주가 당황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은주는 여전히 회피하려 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어?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다. 김미영이요. 누구세요? 네 어머니 말이야. 말순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은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우리 성우랑 결혼한 것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어머님,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한 거지. 내 어머니가 살던 집이니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미영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다 죽었는데 은주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영이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낸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었다. 70이 넘은 윤말수는 대청마루에서 손수건을 바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낡은 한옥이지만 손때 묻은 기둥 하나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정은주가 상을 들고 들어왔다. 40 중반의 은주는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다. 밥그릇 하나도 흠집 없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고 반찬도 입맛에 맞게 간이 잘 배어 있었다. 고맙다 은주야.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들 윤성호가 데려온 며느리치고는 너무 잘했다. 친딸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실 날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뭐하러 가니?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은주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다. 말수는 며느리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을 마친 후 은주는 말순을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한옥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으면서 말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동네가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한옥들이 즐비했는데 이제는 빌라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다. 은주야, 우리 집 주변도 많이 변했구나. 네, 어머님.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재개발?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개발이라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들렸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도는 거예요. 은주가 서둘러 말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은주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목소리를 낮춰 말하고 있었지만 말순의 귀에는 단편적인 내용이 들려왔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준비되었고,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니? 돌아오는 길에 말순이 물었다. 아, 성우 회사 일로 연락이 왔었어요. 은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보였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며느리가 예전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말투나 행동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님, 혹시 집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녁을 치우다가 은주가 갑자기 물었다. 집 서류? 왜?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혹시 분실되지 않았나 확인해 보려고요. 서랍장 위층에 있을 거다. 말순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갑자기 서류 얘기를 하니 이상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낸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다. 무엇보다 이 집은 말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젊은 시절 가장 소중했던 친구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 친구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집만큼은 지켜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다. 은주가 나와서 인사를 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말이야.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은주는 말순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어머님, 오늘 동사무소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요. 무슨 일로? 집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요즘 서류를 전산화한다고 해서 확인차 가보려고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다. 전산화라는 말이 핑계 같았다. 은주가 나간 후 말순은 서랍장을 열어봤다. 집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미묘하게 위치가 바뀐 것 같았다.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어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말순은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하며 불안감이 커져갔다. 며느리가 이렇게 오래 나가 있은 적이 없었다. 오후 늦게 은주가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흥분한 듯 보였다. 어디 갔다 왔니? 많이 늦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일이 좀 복잡해서요. 무슨 일이 그렇게 복잡해? 그냥 서류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은주의 대답은 어색했다. 시선도 말순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하는 은주의 모습도 평소와 달랐다. 뭔가 마음이 급한 듯 보였고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은주야,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말순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은주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서명 받겠습니다. 네, 어르신이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서명, 어르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간 말순은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특별히 맛있는 반찬도 많이 준비했고 말순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썼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괜찮다.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럼 제가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은주의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분을 맞춰주는 것 같았다. 어머님, 혹시 이 서류에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오후에 은주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이게 뭐니? 집 관련 서류예요. 전산화 작업 때문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보려 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구나.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집 소유주 확인하는 거예요. 은주가 서둘러 설명했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나중에 천천히 봐야겠다. 어머님, 오늘까지 제출해야 해요. 기한이 있어서요. 은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그 순간 말수는 확신했다. 이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급한 건 아니잖니. 내일 아들하고 상의해보고 할게.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말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주가 가져온 서류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산화 작업이라고 했지만 왜 갑자기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 4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새벽 4시경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은주가 둔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어 자세히 살펴봤다. 희미한 전등불 아래서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다. 소유권 이전 동의서, 담보 설정 승낙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산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이게 대체 뭐야? 말순의 손이 떨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서류였던 것이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깜짝 놀라 서류를 가슴팍에 품었다. 잠이 안 와서 나왔어. 무슨 서류를 보고 계세요? 은주가 다가오며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어제 내가 준 서류 말이야. 이게 전산화 서류가 맞니? 말순이 서류를 들어보이자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이건 집을 남에게 넘기는 서류잖니.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주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어머님, 오해이세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예요. 형식적인 서류라고?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이라고?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 성우가 깰 수도 있어요. 은주가 말순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말순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내 아들한테 물어볼 거야. 이게 뭔지.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내 집을 빼앗는 게.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성우가 잠에서 깨어나왔다. 뭔 일이야?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성우야, 내 와이프가 우리 집을 팔려고 해. 말순이 아들에게 호소했다. 성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그냥 집 관련 정리 차원에서. 정리가 아니라 이건 소유권 이전서야. 내 눈이 어두워도 이 정도는 알아. 말순이 서류를 성우에게 내밀었다.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은주야, 이게 뭐야? 여보, 그게. 왜 어머니한테 이런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고 한 거야?
성호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묻어났다. 은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실은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서요. 빚? 성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여보가 모르게 카드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요. 성호는 머리를 감쌌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빚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요. 제가 돈을 마련하면 바로 풀겠어요. 잠깐이라고. 5천만 원을 어떻게 잠깐에 마련해? 말순이 분개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내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하려고 했어? 은주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사실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속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성호야, 내 와이프 단단히 단속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말수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호와 은주는 거실에 남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주야, 정말 5천만 원이야? 실은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더? 한 8천만 원 정도. 성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월급으로는 평생 갚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말을 안 했어? 미안해요. 여보한테 실망시키기 싫어서. 실망시키기 싫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성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아내를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다. 말수는 은주와 말도 하지 않았고 성호도 아내를 차갑게 대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은주가 상을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안 먹겠다. 누가 차려준 밥인지 모르겠어.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8천만 원을 어떻게 모르겠었어? 그게. 은주는 대답을 못했다. 사실 도박에 빠져서 잃은 돈이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성호가 회사에 간 후 집에는 말순과 은주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은주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 그 돈을 어디에 썼어? 말순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투자를 잘못해서요.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처가 사기였어요. 은주는 거짓말을 했다. 도박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투자라고? 내가 언제부터 투자에 관심이 있었어?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말수는 혼자 동네를 산책하다가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다. 말수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지 뭐. 그런데 갑수나 혹시 우리 며느리 본 적 있어? 은주 씨? 가끔 보는데 왜? 요즘 이상한 곳을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아서. 이상한 곳이라니? 갑순이 궁금해했다. 밤늦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 그거라면 내가 아는 게 있어. 갑순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은주 씨가 요즘 게임장을 자주 간다더라. 게임장? 응, 동네 끝에 있는 그 게임장 말이야.
거기서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박으로 돈을 잃은 것이었다. 정말이야?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순은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은주를 다시 불러 세웠다. 은주야, 게임장 간 적 있어? 은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게임장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내가 거기서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헛소문이라고? 그럼 8천만 원은 정말 투자로 잃은 거야? 은주는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정말 도박으로 잃은 거구나? 네. 죄송해요. 말순은 허탈감에 주저앉았다. 믿었던 며느리가 도박꾼이었다니. 그것도 몰래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니. 언제부터였어? 1년 정도 됐어요.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정말 죄송해요.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은주의 변명을 듣고 있던 말순은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다.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믿고 살았던 걸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꼭 끊을게요. 그리고 돈도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 8천만 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겠어요.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다. 한 번 속인 사람이 또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성우가 돌아왔을 때 말순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박이라고? 정말? 응, 내 와이프가 직접 인정했어. 성우는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은주야, 정말이야? 여보. 미안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혼 10년 동안 아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았다. 며칠간 집안은 얼어붙은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성우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말순은 며느리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은주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위축되어 지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느 날 밤 은주가 성우에게 간청했다. 기회를 어떻게 더 줘? 8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건데? 제가 일을 구할게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아르바이트로 8천만 원을 언제 갚아? 성우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부부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추가로 큰 빚을 갚기는 어려웠다. 그럼 정말로 집을 담보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은주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나도 찬성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성우의 차가운 말에 은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말순에게 아침을 차려드렸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제가 일을 구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일을 구한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말순의 말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청소든 뭐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게요. 그래도 8천만 원은 평생 걸려도 갚기 어려울 거야. 말순의 말이 현실적이었다. 은주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말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나무도 이 집과 함께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봄이면 새잎이 돋고 가을이면 단감을 주는 고마운 나무였다. 이 집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말수는 혼잣말을 했다. 며느리의 빚 때문에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친구 김미영의 모습이었다. 미영은 말순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고 함께 꿈을 키워나갔던 동반자였다. 미영아.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영과의 추억은 이 집 곳곳에 스며 있었다. 특히 이 감나무 아래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생생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첩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영이 함께 찍은 모습들이 가득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수는 사진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미영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자매처럼 지내며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한 남자 때문에 두 사람의 우정에 균열이 생겼던 것이다. 그 남자는 지금의 남편 윤기석이었다. 기석은 당시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년이었다. 착하고 성실한 성격에 장래도 밝아 보였다. 문제는 기석이 말순과 미영 모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순아, 우리 기석이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 미영이 먼저 걱정했다. 그러게. 우리 우정이 더 소중하잖아. 말순도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다. 기석은 결국 말순을 선택했다. 말순의 집안이 미영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미영은 기석의 선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친구를 축복해주며 웃어 보였지만 말순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 수 있었다. 축하해, 말순아. 정말 잘된 일이야. 미영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미영의 배려에 말수는 더욱 미안했다. 하지만 기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결혼 후 말수는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영은 잠시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친구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미영아, 어디 가는 거야? 어느 날 미영이 짐을 챙기며 떠나려 하자 말순이 붙잡았다. 서울로 가려고 해.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왜 갑자기? 여기서 함께 지내면 안 돼? 말순아,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힘들어. 미영의 말이 현실적이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지내기는 어려웠다. 연락은 할 거지? 물론이지. 편지 쓸게. 미영은 그렇게 약속하며 떠났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 몇 개월은 가끔 편지가 왔다. 서울 생활이 어렵지만 적응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점차 편지 간격이 길어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어졌다. 말수는 여러 번 미영을 찾으려 노력했다. 서울까지 가서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미영은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고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말수는 미영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고향 사람을 통해서였다. 미영은 서울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딸 하나를 두고 갔다던데.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덧붙였다. 딸, 응, 어린 딸이 있었는데 혼자 남겨졌다더라. 말수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미영이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글쎄, 친척이 키우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어. 말수는 미영의 딸을 찾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단서가 너무 적었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 말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 때문에 친구가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이 집은 그런 미영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그래서 말순에게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미영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었다. 미영아, 내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말수는 사진 속 미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영의 딸이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은주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에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일었다. 은주의 나이 고향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 이 집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혹시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만약 은주가 미영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은주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증거도 없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영에 대한 기억과 은주에 대한 의심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정말 은주가 미영의 딸이라면 이 집에 대한 집착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야 했던 집, 어머니의 한이 서린 집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은주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임수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은주를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미영과 닮은 점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다. 혹시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은주가 경계하는 듯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며칠 후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오래된 지인들을 통해 미영의 행방을 추적해 보기로 한 것이다. 혹시라도 은주가 정말 미영의 딸이라면 확실히 알아야 했다. 갑수나 혹시 김미영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더 자세히 아는 사람 없을까?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어봤다. 글쎄, 그때 미영이랑 가까웠던 사람이. 아, 맞다. 순덕이가 알 거야. 순덕이가 한때 서울에서 살면서 미영이를 봤다고 했거든. 말수는 바로 순덕을 찾아갔다.
순덕은 70대 중반으로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다. 순덕아, 미영이 얘기 좀 들려줄래? 미영이? 갑자기 왜 그의 얘기를? 그냥 가끔 생각이 나서.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미영이 참 불쌍했어. 서울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다더라. 어떤 고생?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그런데 몸이 약해서 자꾸 아팠어. 순덕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딸은 어떻게 키웠대? 딸? 아, 은주라고 했나? 미영이가 정말 애지중지했지.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은주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다. 은주라고? 응, 정은주. 미영이가 늘 그 아이 얘기만 했어. 자기는 고생해도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고. 말순은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의 이름이 정은주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글쎄, 미영이 죽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 아마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말순은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은주는 미영의 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은주가 미영의 딸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이 집에 대한 관심, 자세한 정보, 그리고 집을 차지하려는 시도까지.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구나. 말순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은주가 아들과 결혼한 것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한 것도 모두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은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다. 말순은 차갑게 대답했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최근 일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녁 시간에 성호가 돌아왔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성호도 일찍 들어오기를 꺼려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말순은 아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성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 때문에 불편해했다. 어머니, 은주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조금씩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단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속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아내가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냉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날 밤 말순은 은주를 따로 불렀다. 은주야, 나하고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님. 내 친어머니 이름이 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가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은주는 여전히 회피하려 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어?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다. 김미영이요? 누구세요? 내 어머니 말이야. 말순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은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냈다.
내가 미영이 딸이라는 것도. 은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결국 들킨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우리 성우랑 결혼한 것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어머님,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한 거지. 내 어머니가 살던 집이니까.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킨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미영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다 죽었는데. 은주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영이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낸 거 아니에요? 쫓아냈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말수는 억울했다. 자신은 미영을 쫓아낸 적이 없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질투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말순이 강하게 부인했다. 그럼 왜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건.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이 집에서 살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은주야, 그때 상황은 내가 아는 것과 달라. 뭐가 달라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 남자를 뺏어간 거 맞잖아요. 남자를 뺏었다고? 그건 아니야. 말수는 은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미영이 딸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선택했고, 우리 엄마는 버림받은 거고. 은주야, 그때 일은 복잡해. 내가 아는 것과는 달라. 뭐가 복잡해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겼고 우리 엄마가 졌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묻어났다. 그래서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한 거야? 네, 맞아요. 원래 우리 엄마 몫이었던 거니까요. 몫이라니? 이 집에서 우리 엄마도 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은주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지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은주야, 그때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내가 미영이를 쫓아낸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미영이가 스스로 떠난 거야. 아니, 떠나야 했던 거지. 무슨 소리예요? 은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은주야, 내가 알고 있는 건 진실의 일부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진짜 이유요? 미영이가 이 집을 떠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은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그래.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 말순의 말에 은주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무슨 위험한 일이요? 그건 내일 자세히 얘기해 주마.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말수는 이야기를 끝냈다. 하룻밤 사이에 은주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음의 준비를 했다. 오늘은 은주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야 하는 날이었다.
4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은주는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폈다. 성호야, 오늘은 일찍 나가라. 은주랑 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 말순이 아들에게 말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저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오늘은 은주랑만 하고 싶어. 성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회사로 향했다. 집에는 말순과 은주만 남았다. 마당에 나가서 얘기하자. 말순이 은주를 감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이곳은 미영과 많은 추억을 쌓았던 장소였다. 은주야,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떠났다고 하셨죠. 그래. 이제 그 얘기를 해주마.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가 3살 때였어. 이 동네에 나쁜 사람들이 나타났거든. 나쁜 사람들이요? 응.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온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 요즘으로 치면 사채업자들이지. 은주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때 내 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 아프신 할머니 병원비 때문이었는데. 말순은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미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내 어머니는 정말 효성이 지극했어.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지. 미영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담보가 없어 거절당했다. 결국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이자가 적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 달라졌어. 복리로 계산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그래서요. 내 어머니가 갚을 수 없게 되자 그 사람들이 협박을 시작했어.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지. 말순은 그때의 무서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사채업자들은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와 돈을 독촉했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게까지 해를 가하려고 했어. 저에게요? 응. 너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어. 인신매매를 하겠다고.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 밤마다 너를 꼭 안고 떨고 있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시 미영의 절망적인 모습이 생생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미영이와 너를 지켜야겠다고. 어떻게요?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거야. 은주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빚을 갚아줬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그래. 우리 집 전답을 일부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 말순은 당시 남편과 상의도 없이 땅을 팔았다. 친구와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조건이요? 미영이가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거였어. 은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빚을 갚아주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번 눈독을 들인 사람은 계속 노리거든.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돈을 뜯어낼 방법을 찾아. 말순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사채업자들은 빚을 갚아도 다른 이유를 만들어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좋은 타깃이었다.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어.
그럼 엄마가 서울로 간 것도 내가 권한 거야. 아니, 거의 강요한 거지. 말수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내 어머니는 정말 싫어했어. 이 집을 떠나기 싫다고 나랑 함께 살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왜 보내셨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동네는 안전하지 않았거든. 말순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다. 미영이도 결국 이해해줬어. 자기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 마지막 날 밤에 나한테 고마움을 표했어. 자기와 너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그럼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마 너를 원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야. 나를 미워하는 게 더 쉬웠을 테니까. 말수는 미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서울에서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연락이 끊어져서. 연락이 끊어졌다고요? 처음에는 편지가 왔어.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없어졌어. 말수는 그때의 답답함을 기억했다. 미영의 안부가 궁금해서 여러 번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아마 내 어머니가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것 같아. 나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그 소식을 늦게 들었어. 정말 미안했지. 말수는 미영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평생 후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 저를요? 그럼 미영이 딸인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 말수는 진심으로 은주를 걱정했었다. 미영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그 딸의 안부가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내가 우리 성호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기뻤다고요? 그래. 미영이 딸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이게 운명이구나 싶었지.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내가 정체를 숨긴 건 이해할 수 없어.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원망을? 엄마가 하신 말씀만 듣고 자랐으니까요.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이 집에서 쫓아냈다고. 은주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미영은 딸에게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했고 말순을 원망하라고 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집을 그리워하셨어요. 언젠가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한 거구나. 네.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은주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말수는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런데 도박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그것도 이 집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집을 사려고? 네.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이 집을 정당하게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은주는 처음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 집을 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박에 손을 댔다. 한 번 이기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더 크게 벌어서 확실하게 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빚이 늘어난 거구나.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은주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도박으로 잃은 것은 돈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뢰까지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끊을게요. 그리고 어떻게든 빚을 갚을게요.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야죠.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40년 만에 풀린 오해와 새롭게 시작해야 할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은주야, 이 집에서 내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정말요? 그래. 마치 자매처럼 지냈거든. 내가 있으니까 미영이가 돌아온 것 같아. 말순의 말에 은주의 눈에 눈물이 흘렸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미영이가 그걸 원할 거야. 네. 어머님. 은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그동안은 계획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말순과 은주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어머님, 제가 알아본 일자리가 몇 개 있어요. 은주가 신문을 펼쳐놓고 말했다. 어떤 일자리? 식당 설거지, 청소 일 그리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3개를 동시에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언제 갚을 수 있겠니? 말수는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몇 년은 걸릴 것 같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 거예요. 그리고 도박은 절대 안 할 거고요. 은주의 다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하지만 말수는 다른 걱정이 있었다. 그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사채업자요?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말순의 말이 맞았다. 며칠 후 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정은주 씨 계십니까? 큰 덩치의 남자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우리 손님이시네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직접 왔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는데요. 오늘 당장 갚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남자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다른 방법이라니요? 이 집이 꽤 괜찮아 보이던데요. 담보로 잡으면 되겠네요. 말순이 나타났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누가 담보로 잡는다고 하는 거야? 할머니시군요. 며느리가 빚을 졌으니 가족이 책임져야죠.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연대보증도 서지 않았는데? 법이야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협박을 계속했다. 며느리의 빚 때문에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정하세요. 남자들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분위기에 빠졌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말순도 당황했다. 40년 전 미영이 겪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우가 돌아왔을 때 가족은 긴급 회의를 가졌다.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당연하지.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말순이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겉으로는 합법적인 대출업체니까. 은주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정말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성우의 질문에 가족 모두 침묵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절대 안 돼. 말순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 집은 절대 남에게 넘길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있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다. 40년 전에도 방법을 찾았는데 이번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말순은 혼자 나가서 이것저것 알아봤다. 먼저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정식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연세가 많으시고 소득이 없으셔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그럼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시세로는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다. 8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말순은 집을 팔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옛 친구 갑순을 만났다. 말순아,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갑순아, 혹시 돈 빌릴 데 아는 곳 없을까? 돈? 얼마나 필요한데? 8천만 원 정도. 갑순이 깜짝 놀랐다. 그렇게 큰 돈을 왜? 말순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갑순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큰 돈은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말순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가 말순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제가 저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사정해 볼게요. 시간을 더 달라고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말순은 은주를 말렸다. 사채업자들에게 직접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그때 성우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집을 팔면 안 될까요? 성우야,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집이 중요한가요? 가족 안전이 중요한가요? 성우의 말이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말순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그리고 말순은 미영과의 추억도 생각했다. 이 집을 떠나면 그 모든 기억들과도 이별해야 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죠. 은주가 자책하며 말했다. 책임지는 방법이 집을 파는 것만은 아닐 거야. 말순은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왔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미리 매매 의사가 있으신지 알아보러 왔어요. 말순은 깜짝 놀랐다. 재개발 얘기는 처음 들었다.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한 6개월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곧 공식 발표가 날 거예요. 그럼 집값이 오를까요? 당연하죠. 재개발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개업자의 말에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다. 얼마나 오를까요? 현재 시세의 1.5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억 5천 정도? 정말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다만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에 파시면 지금 시세로밖에 안 되죠. 중개업자가 떠난 후 가족들은 다시 회의를 했다. 어머니, 이거 기회 아닌가요? 기회라니? 재개발되면 집값이 오른다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볼까요? 하지만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것도 그렇네. 가족들은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재개발은 좋은 기회였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주가 결국 포기했다. 아직 며칠 남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말수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다. 미영아, 나한테 지혜를 줘. 어떻게 해야 할까?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수는 간절히 기도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다. 분위기도 전보다 훨씬 험악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덩치 큰 남자가 위압적으로 물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해결책이요? 벌써 몇 번째 하는 소리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집 소유권을 넘기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른 방법이라니요? 예를 들어 따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든지. 남자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안 가족들이 경악했다. 무슨 소리예요? 성우가 분노하며 일어섰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합법적이라고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빌린 돈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끝까지 뻔뻔했다. 그때 말순이 나타났다. 내가 갚겠다. 어머니. 가족들이 놀랐다. 할머니가 갚으신다고요? 뭘로요? 이 집을 팔아서. 말순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그렇게 집을 지키겠다고 했던 말순이 포기를 선언한 것이었다. 정말이세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한 달만 시간을 줘. 재개발 확정되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거든.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한 달이요? 그래. 그럼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도 갚을 수 있어. 정말 확실한 거죠? 내가 보장한다. 말순의 당당한 태도에 남자들이 흔들렸다. 한 달. 조금 길긴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니까 믿어보죠. 고맙다. 대신 확실히 하셔야 해요. 한 달 후에도 못 갚으면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거예요. 남자들이 떠난 후 가족들은 말순을 둘러쌌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실 거예요?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른 방법이 없잖니.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던 집인데. 집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 말순의 말에 은주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니까. 말순은 은주를 위로했다.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된 며느리 때문에 집을 잃게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말순은 적극적으로 집 매매를 추진했다. 여러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알아보고 재개발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재개발 확정 발표가 2주 후에 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확정되면 최소 4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말순은 안도했다. 충분히 빚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재개발이 무산됐다고요? 네, 주민 반대가 심해서 시에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말에 말순은 절망했다. 그럼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현재 시세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3억. 빚을 갚고 나면 2억 정도 남을 것 같았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말순에게는 평생의 터전을 잃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은주와 성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재개발이 무산됐다고.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약속한 대로 집을 팔아야 해. 말순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은주야,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날 밤 말순은 혼자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다. 40년 동안 매년 열매를 주던 고마운 나무였다. 이제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미영아, 결국 이 집을 떠나게 됐네. 너처럼. 말순은 옛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집 담벼락 너머로 누군가 나타났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말순 씨 계신가요? 네, 제가 윤말순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김미영의 오빠예요. 말순은 깜짝 놀랐다. 미영의 오빠라니. 미영이 오빠라고요? 네, 동생 얘기를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며칠 전에 조카 딸을 만났거든요. 은주라고 하던데. 은주를 만나셨다고요? 네,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너무 닮아서 알아봤어요. 미영이랑 똑같더라고요. 정수의 말에 말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 집 얘기를 들었어요. 은주가 할머니를 속이려고 했다면서요? 네. 하지만 이제는 다 이해했어요.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정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가 남긴 편지예요. 죽기 전에 저한테 맡겼거든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은주가 결혼할 때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주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찾지 못했죠. 말순은 편지를 펼쳤다. 미영의 친숙한 글씨가 나타났다. 말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은주가 결혼했다는 뜻이겠지. 내가 은주에게 너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은주가 너를 원망하게 만들어서 찾아가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
너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너는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친구야. 나를 구해줘서 고마웠어. 그때 내가 아니었다면 은주도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 편지는 계속되었다. 은주에게는 너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너를 닮아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혹시 은주가 너를 찾아간다면 진실을 말해줘. 그리고 내 딸을 잘 부탁해. 말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울었다. 정수 씨,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걸 은주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요? 사실 저도 이 집과 인연이 있어서요. 정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영이 죽기 전에 보험금을 받아놨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다. 1억이요? 네, 미영이가 은주를 위해 든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은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지 못했죠. 그럼 은주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정당한 상속자니까. 말수는 기뻤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은주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미영이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보험금은 은주가 이 집에서 말순이와 함께 살 때만 줄 수 있다고. 말순은 감동했다. 미영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던 것이다. 그때 성우와 은주가 마당으로 나왔다. 어머니, 누구세요? 은주야, 이분이 내 외삼촌이야. 외삼촌이요? 은주는 놀라며 정수를 바라봤다. 은주야, 많이 컸구나. 어릴 때 본 이후 처음이네. 정수는 반가워하며 은주를 바라봤다. 그날 밤 가족들은 정수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미영의 편지, 보험금, 그리고 유언까지. 엄마가 그런 편지를 남기셨다고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1억 원이면 빚을 갚고도 남겠네요. 성우가 계산해 봤다. 그럼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은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지. 미영이가 마지막까지 이 집을 지켜주려 했구나. 말수는 감격했다. 다음 날 모든 절차를 밟았다. 은주는 어머니의 보험금을 상속받았고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모두 갚았다. 남은 돈으로는 집을 수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어머님, 정말 기적 같아요. 기적이 아니라 미영이가 도와준 거야. 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은주도 하늘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40년 만에 모든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한옥은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말순과 은주는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었고 성호도 가족의 화목함을 보며 행복해했다. 무엇보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좋은 나물을 샀어요. 비빔밥 해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내가 해주는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 은주는 이제 정말로 이 집의 딸이 된 기분이었다.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집안일에 전념하며 말순을 정성껏 모셨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미영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엄마가 더 그리워져요.
그럼 오늘 저녁에 미영이 제사라도 지내자. 늦었지만 말순의 제안에 은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도 한 번도 제대로 지내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로 만들자. 두 여자는 정성껏 제사 준비를 했다. 미영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놓고 감나무 아래에 작은 상을 마련했다. 저녁에 성우가 돌아오자 가족 모두가 모여 간소한 제사를 지냈다. 미영아,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 내 딸 은주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났어. 말순이 제상 앞에서 정성께 절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여기서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신기해요. 40년 만에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되다니. 성호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운명이었나 봐. 미영이가 하늘에서 다 계획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은주도 동의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때 외삼촌 정수가 찾아왔다. 요즘 자주 들르곤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워 보이네요. 외삼촌 오셨어요. 마침 엄마 제사를 지냈어요. 아, 그랬구나. 미영이도 좋아할 거야. 정수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나무 아래서 미영이가 어릴 때 자주 놀았거든. 말순 씨랑 함께. 정말요? 그럼. 두 사람이 마치 자매처럼 지냈지. 정수의 말에 말순은 그때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도 행복하잖아요, 어머님. 은주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래, 지금이 더 행복하지.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몇 주 후 동네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옥 보존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한옥 보존 사업이요? 네, 오래된 한옥들을 보수해주고 문화재로 관리한다는 계획이에요. 동사무소 직원이 설명했다. 우리 집도 대상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100년이 넘은 한옥이고 보존 상태도 좋으니까요. 말순은 기뻤다. 집이 문화재가 된다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었다. 그럼 보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네, 거의 전액 지원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문화재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 그럼 이 집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 거야. 은주는 감격했다. 어머니가 그리워했던 집이 영원히 보존된다니. 어머님,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미영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며칠 후 문화재 전문가들이 집을 조사하러 왔다. 집의 역사와 건축적 가치를 꼼꼼히 살펴봤다. 정말 보기 드문 한옥이군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오래된 집이라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런 집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죠. 전문가의 말에 가족들은 뿌듯했다. 몇 주 후 정식으로 문화재 지정 통보가 왔다. 이 집은 이제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문화재가 되었다. 축하드려요. 이제 이 집은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정말 꿈 같아요. 은주는 울면서 기뻐했다. 그날 밤 말순은 미영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미영아, 우리가 함께 살던 이 집이 문화재가 됐어. 내가 원하던 대로 영원히 보존될 거야. 사진 속 미영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은주가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말수는 친구에게 근황을 보고하듯 중얼거렸다. 1년 후 이 집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한옥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말순과 은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40년 만에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다니. 방문객들은 모두 감탄했다. 은주는 이제 한옥 문화 해설사가 되어 방문객들에게 집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담긴 공간이에요. 그 감나무는 두 친구의 우정을 지켜본 증인이고요. 은주의 설명을 들으며 사람들은 감동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저희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말순이 조언했다. 물론 이런 아름다운 집에서 산다면 더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저녁에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앉았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러게. 우리 집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 어머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은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행복해. 미영이와 함께 꿈꾸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당연하죠.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수는 흐뭇했다. 성우야, 너도 좋은 아내를 만나서 복이 많아. 저야말로 복받은 거죠. 이런 어머니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한옥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다. 이 집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미영이와 함께 살던 이 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은주도 이제 정말 내 딸 같다.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준다. 미영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다. 며칠 후 은주는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집에 새 생명이? 말수는 기뻐서 은주를 끌어안았다. 성우는 알아? 네, 어제 같이 병원에 갔어요. 그럼 미영이도 할머니가 되는 거네. 그러게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9개월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미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은주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좋은 이름이야. 할머니 이름을 따서. 아기 미영이는 한옥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다. 집 전체가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어머님,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 이제 4대가 함께 사는 거네. 말수는 증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했다. 저녁 노을이 한옥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였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단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이 감나무도 우리 가족을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나무가 다 지켜본 거니까. 말수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년 전 미영과 함께 심은 이 나무가 이제는 4명의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영아, 내 꿈이 다 이루어졌어.
이 집에서 내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손녀까지 태어났어. 정말 고마워.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한옥에 깃든 진실은 마침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집에 묻힌 진실은 결국 모든 오해를 풀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도 이 집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고백의 시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